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에서도 여러 시군이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처럼 자체 지급 계획이 없는 곳에선 우리는 왜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나올 만도 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최근 전남 지역의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해남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여수시도 25만 원씩을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우리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몰라도 딴 데는 다 주고 있잖아요. 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예를 들어 그만큼 못하더라도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어줘야지. 다른 시도도 다 같이 주고 있는데 광주도 거기에 동참해서 한 번씩 다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 부모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또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한데 재정 형편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원금 규모에서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도 보편적 지급을 검토하기는 했지만 피해 업종에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처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1,50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은 700~800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재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논란이나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경우 자치단체들이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효정요양병원 환자 7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효정요양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한 진단검사에서 7명이 추가 확진됐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1명 추가돼 오늘 오후 6시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효정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던 70대 환자가 오늘 숨져 광주 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최종 결정했는데요. 해체 시기에 대해선 모호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해체를 주장했고 죽산보 인근 주민들은 물 부족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 보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 생태계가 개선됐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낸 지 2년여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선 영산강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첫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우려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를 해체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해체 시기를 유보적으로 나타낸 건 철거를 지연시킬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죽산보는 해체, 승천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의 어떤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던 부분은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죽산보 인근 일부 주민들은 해체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갈수기에 농업 용수를 끌어오는 대책이 없다면 보 해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로 모래 같은 흙 담아서 그래서 쌓고 이제 용수를 하고 뭘 지었는데 그런 사례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걸 죽산보를 트면은. 영산강 보수문 개방에 대한 수질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이 나자마자 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각종 개발과 건축 행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부결도 없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도시 경관이나 환경 측면에서 모두 통과시킬 만한 사업이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거지역 종류를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한 달에 한 차례꼴로 회의를 열어 광주 지역의 각종 도심 개발 현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열린 24차례 회의에서 83건을 심의했는데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로 모두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정말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을 시켜서 사업자들이 안건을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광주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서 우리가 하는 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런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위원회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민원이 또 분쟁에 이런 소지가 없도록 배치를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을 하십시오.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위원들 면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광주 지역의 각종 현안들을 심사할 인사들이 새로 꾸려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전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또다시 부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논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위한 법안이라는데요. 농민들은 농지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계호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농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는 농업진흥구역, 이른바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의 가격과 내구 연한을 감안해 농지 사용 기간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농지를 포기하는 게 아닌 벼농사와 전기농사를 함께 짓는 것이라는 게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논 바닥 쪽은 벼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한 3m 이상 올려가지고 트랙터가 그 사이에 완전히 이양기나 이런 것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요. 햇빛이 한 60%에서 70%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를 두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농지 훼손 합법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진흥구역, 절대 농지가 아닌 곳에서는 현행법으로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데 굳이 농지 보전 차원에서 묶어뒀던 농업진흥구역까지 넘봐야 하냐는 겁니다. 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일조량 등의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농지를 빌려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수확량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승남 의원은 이제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농지를 훼손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땅이 없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지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과 경실련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주부터 겨울 배추를 산지 폐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값이 들썩이면서 폐기가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남 겨울배추. 지난주 45헥타르 규모의 배추밭에서 폐기가 시작됐습니다. 겨울배추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3% 이상 증가하면서 공급이 과잉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해마다 산지 폐기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휴경제까지 시범 도입했지만 목표 면적의 8%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좀 가격이 높으면 기대 심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심리로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요. 올해. 지난해 잇따른 장마와 태풍으로 10kg 기준 도매가 23,000원까지 치솟았던 배추 가격은 석 달 만에 3,000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에 이어 김치 공장들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소비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에서만 또 10,000통가량을 폐기하기로 했지만 한파가 찾아들면서 배추 가격은 또다시 소폭 올라 부랴부랴 폐기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배추가 이제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엉게 풀려야지 출하 작업이 되는데 이게 한 일주일 이상은 언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파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 피해 조사에 나선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에 일단 폐기 중단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택배 노동조합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호남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한 해에만 1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잇따라 사망했다며 죽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면 택배 분류 작업에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야간 배송 중단 등의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대책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즉각 합의하지 않는다면 설 명절 택배 물량이 몰리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빗가람 혁신도시 기관들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지난해의 4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